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7년 마치자카 다이스케의 진출은 메이저리그를 발칵 뒤집히게 합니다. 보스턴은 포스팅 비용으로 5,111만 달러를 썼고 마치자카는 6년 5,2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앞서 포스팅으로 진출한 일본 선수의 최고 계약은 2001년 이치로가 받은 1,400만 달러였습니다. 2012년 다르비슈는 포스팅 5,170만 달러, 5,600만 달러 계약으로 마츠자카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2014년 다나카는 포스팅 상한선 덕분에 양키스로부터 7년 1억 5,500만 달러 계약을 받습니다. 다나카는 마츠자카, 다르비슈와 달리 일본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하무라상을 2개 따낸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하무라상 2회 수상자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합니다. 히로시마의 에이스 마에다 겐타였습니다. 다나카가 2013년 두 번째 수상 후 메이저리그로 건너간 것처럼 마에다도 2015년 두 번째 수상 후 포스팅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키가 196인 다르비슈, 190인 다나카와 달리 185이며 슬라이더 투수인 마에다는 키가 183이었고 슬라이더 투수인 마치자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은 마에다가 고장나기 쉬운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마에다에게 들어온 가장 좋은 조건은 다저스의 8년 2,500만 달러였습니다. 1988년생 동갑인 마에다와 다나카는 리틀리그부터 많은 맞대결을 해오며 라이벌 의식을 키워오고 있었는데요. 다나카가 1억 5,500만 달러를 받았는데 내게 들어온 조건이 그 6분의 1인 2,500만 달러고 게다가 8년 계약이라고? 제가 마에다 입장이었다면 다나카 때문이라도 다저스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마에다는 다저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오사카 출신인 마에다는 오사카에 위치한 일본 최고의 야구 명문 피에라곤 출신인데요. 기요하라 가즈히로로 유명한 피에라곤은 마츠이 가조, 후쿠도메 고스케, 마에다 겐타, 구와타까지 4명의 메이저리거를 배출합니다. 서재흥, 김병현, 최희섭, 강정호 4명을 배출한 광주일고와 같은 숫자입니다. 어쨌든 피에라곤은 학폭 사건 때문에 지금은 야구부가 해체된 상황인데요. 마에다는 고교 시절 뛰어난 활약으로 제2의 구와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지명을 받고 히로시마 도요카프에 입단합니다. 마에다는 2007년 시즌을 2군에서 보내면서 2007년 고교 선수로는 마치자카 이후 처음으로 신인왕이 된 다나카에게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8년 드디어 1군 무대에 데뷔하는데요. 히로시마는 신인인 마에다에게 막 은퇴한 사사오카 신지의 등번호 18번을 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일본에서 에이스의 번호는 18번이죠. 문제는 마에다가 뛰었던 시절에 히로시마는 강팀인 적이 없었다는 건데요. 마에다가 뛴 8년 동안 센트럴리그 6팀 중 가장 좋았던 순위가 3위 2번일 정도로 히로시마는 매년 하위권을 맴도는 팀이었습니다. 이에 마에다도 류현진 선수 못지않게 정신력을 강화하고 메이저리그에 오게 됩니다. 마에다는 21세 시즌이자 풀타임 첫 시즌이었던 2009년 29경기에서 22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8승 14패 3.36에 그치는데요. 9이닝당 득점 지원이 3.28점으로 리그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이 지독한 2012년 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면 마에다는 일본에서의 시작이 류현진의 한국에서의 마지막과 같았습니다. 2009년 마에다는 1, 2, 3위 팀들인 요미우리, 주니치, 야쿠르트와의 경기에서 모두 2점대 ERA를 기록하고도 4승 9패에 그칩니다. 마에다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선수가 다나카라면 가장 존경하는 투수는 다르비슈인데요. 마에다는 2010년 5월 15일 당시 일본 최고의 에이스였던 다르비슈와 맞대결에서 눈부신 명승부를 만들어냅니다. 다르비슈가 8이닝 무실점으로 물러난 경기에서 마에다는 9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았고 히로시마가 9회 말 끝내기 안타를 날림으로써 마에다가 1대0 완봉승을 챙기게 됩니다. 마에다는 2011년에 내전근 부상을 참은 채로 던졌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에다가 던지는 장면을 본 다르비슈에게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르비슈가 프로 입단 후 웨이트 트레이닝에 심취하는 것처럼 마에다도 다르비슈의 영향을 받아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센트럴리그 역대 최연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타자 트리플 크라운이 타율, 홈런, 타점에서 모두 1위를 하는 거라면 투수 트리플 크라운은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에서 모두 1위를 하는 건데요.
KBO 리그에서는 선동열이 4번, 류현진과 윤성민이 한 번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이 역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인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야구 최연소 달성자인 마에다도 류현진 못지않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10년 마에다는 일본의 싸이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와무라상을 수상하는데요. 하지만 사와무라상은 리그를 합쳐 한 명에게만 주고 또 해당자가 없으면 안 뽑고 넘어가기 때문에 싸이영상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마에다의 2010년 사와무라상은 센트럴리그 투수로는 2004년 가와카미 겐신 이후 처음 따낸 거였습니다. 2012년 마에다는 4월 6일 요코하마전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는데요. 일본에서는 6년 만에 나온 노히트 노런이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에서 2004년 마치자카 이후 8년 만에 투수 MVP가 됩니다. 2010년 마에다는 히로시마 구단 신기록에 해당되는 평균 자책점 1.53을 기록합니다. 마에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가 됩니다. 마에다는 2013년 WBC에 참가합니다. 항상 일본 야구 대표팀은 누가 18번을 다느냐가 큰 관심사인데요. 일본 대표팀의 18번은 마에다가 아니라 다나카가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에다는 15이닝 18K 1실점을 기록하고 대회 최고 투수상을 수상합니다. 반면 메이저리그에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고 있었던 다나카의 활약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나카에 가려져 있었던 마에다에게는 다나카를 이겨본 상징적인 대회가 됐습니다. 2014년 부상에 불운까지 겹친 마에다는 27경기에서 11승 9패 2.60에 그치는데요. 하지만 시즌 후 센트럴리그 역사상 최연소 3억엔 투수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두 번째 사와무라상을 따냅니다. 사와무라상이 싸이영상과 다른 건 달성해야 할 7가지 항목이 있다는 건데요. 15승, 150탈삼진, 10완투, 평균자책점 2.50 이하, 200이닝, 25선발, 승률 6할 중 마에다는 완투를 제외한 6개를 달성합니다. 더 놀라운 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센트럴리그의 사와무라상 수상은 2번뿐인데 그 2번을 모두 마에다가 따냈다는 겁니다. 마에다는 일본에서 2개, 메이저리그에서 하나의 홈런을 때려냈을 정도로 방망이도 좋고 번트 실력도 류현진 선수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수비로 일본에서 5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냈습니다. 마에다는 견갑골을 풀어주는 마에켄 체조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오고 있는데요. 또한 대부분의 일본 투수들과는 다르게 투구수 관리를 본인이 철저하게 해온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에다는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홀대를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된 걸까요? 먼저 동갑내기인 다나카가 25세 진출이었던 반면 마에다는 28세 진출이었습니다. 둘은 1988년생이긴 하지만 다나카가 11월생, 마에다가 4월생입니다. 그리고 마에다는 2개의 사와무라상이 있긴 하지만 다르비슈와 다나카만큼 일본 리그를 지배하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각 리그에서의 위상을 비교해본다면 다르비슈와 다나카가 류현진에 해당된다면 마에다는 김광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에다는 김광현 같은 스타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에다가 일본에서 인기가 얼마나 없냐면 지난해 야후재팬 MLB 영상 조회수 탑100에서 오타니 영상이 39개, 다나카가 13개, 다르비슈가 6개, 기쿠치가 6개였던 반면 마에다는 2개로 애리조나 불펜 투수였던 히라노와 같았습니다. 탑100에는 류현진 영상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 시즌에 마에다는 슬라이더 비중이 38%였고 슬라이더 삼진의 비중도 60%에 달했는데요. 다나카가 스플리터와 함께 슬라이더도 결정구였던 반면 마에다는 슬라이더 몰빵이라는 게 불안 요인으로 제기됐습니다. 마에다는 일본의 매덕스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구위보다는 제구로 승부하는 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슬라이더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작은 사이즈의 제구력 투수로 마에다를 생각했던 겁니다. 다저스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갔던 지난 2년간 마에다는 스플릿 체인지업이 슬라이더급 구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전에 저는 마에다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제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에다는 다저스에서 뛴 4년간 선발 103경기와 불펜 34경기에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5.2,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9.6을 기록하는데요. 그 4년간 기본 연봉 1250만 달러와 인센티브 223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다저스의 오선발이었던 마에다는 잘 던진 경기에서도 일찍 교체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로버츠 감독은 마에다가 타순이 두 바퀴 돌면 흔들리는 투수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 번째 타순을 만났을 때 마에다의 피안타율은 2할 1푼 6리로 2할 8푼 3리인 류현진과 2할 5푼 4리인 워커 뷰러보다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버츠가 마에다를 일찍 내린 이유는 마에다 경기 때마다 훌리오 우리아스를 올려야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시즌이 끝난 후 마에다는 다저스에 트레이드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프리드먼 사장의 부인 발언이 나왔지만 저는 트레이드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다저스는 무키 배츠를 얻기 위해 마에다를 미네소타로 보냈는데요. 보스턴이 그라테로를 거절하면서 무산될 뻔하지만 다저스가 유망주 손실을 추가로 받아들이면서 마에다는 미네소타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마에다는 19일 미러키전에서 8타자 연속 삼진 포함 8이닝 12K 노히트를 만들어냈다가 9회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깨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첫 5경기에서 3승, 평균 자책점이 2.27에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에다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선발을 지킬 경우 대략적으로 8년 8천만 달러 계약이 되는데요. 2023년이 끝나면 FA가 되지만 나이는 36살이 됩니다. 과연 마에다는 미네소타에서 계속 좋은 모습으로 선배 구로다처럼 롱런하는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